사실 커피가 직장인의 인생 동반자잖아요. 누가 그래요? 제가 아니 결혼 안 해서 그래. 인생의 동반자는 부부가 돼야지. 아직은 커피입니다,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이 지금 제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게 커피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먹는. 방금 지금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커피가 사실은 담배 수준의 독이라고. 맞아요. 하루 한 잔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하루 한 잔만 드세요? 2잔 정도 먹어요. 2잔 먹으면 양호한데 그 2잔 이따만한 거 2잔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은 카페인을 제일 얘기를 들고요. 그래서 뭐 카페인 함량으로 400mg, 인산분호 뭐 300mg 얘기하는데 카페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에 카페인이 있어요?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에도 있고 에너지 음료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초과량을 넘었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커피 때문이라고 연결을 못 시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마케팅 성공한 거죠. 근데 사실 한약사님도 커피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이 바뀌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또 죽을 뻔했으니까 돈 벌려고 한 거죠, 원래는. 예. 첫 직장 은행 다닐 때도 원래 커피는 많이 마셨지만 거기서 착안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당연히 지금도 병원 가면 술, 담배, 커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해요. 맞아요. 다 하는데 이렇게 따뜻히 쳐다보면서 커피 꼭 끊으세요. 이런 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없죠. 욕심이고 저는 불안전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거는 커피밖에 없는 거지. 이제 저는 이제 약대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약물 기전을 원리를 아니까 저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재밌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커피 기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심장이 이렇게 아팠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는 술도 마셨죠. 네. 뭐 담배도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이 됐죠. 매일 치킨 먹지. 야식 먹지. 그 생활을 5, 6년 동안 하고 미친 듯이 또 야근하고 해버리니까 집중적으로 온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다 밝혀졌어요. 불면, 네. 뭐 수족냉증, 그리고 부신피질, 피로증후군부터 해서 커피가 이 부신이란 장기를 막 자극을 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요. 그것 때문에 각성되는 거예요, 실은. 이게 현재 과학이 밝혀낸 기전이 아직은 호르몬이나 효소에 대한 1%밖에 모른다고 봐요, 저는. 네. 아직도 우리 몸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완치되는 약이 안 나오죠. 인슐린을 아무리 맞아도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췌장이 안 살아나잖아요. 약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간하고 콩팥하고 췌장은 망가지는 건 이미 다 아니까 항암을 받으면 받을수록 면역력은 떨어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야금야금 계속 쌓여서 이게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게 술, 담배와 같은 왜 중독을 시키는 건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약사님 지금 커피 아예 안 드세요? 지금은 아예 안 먹죠. 아예. 졸리잖아요. 왜 졸려요? 커피 안 먹으면 너무 졸려요. 그게 중독된 거지. 네. 그럼 잠은 되잖아. 잠을 못 자잖아. 일해야 되니까.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커피 사러 갈 시간에 한 5분 동안만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회복해요. 그럼 커피 말고 피로회복 음료 같은 거 마시면 괜찮아요? 똑같이 에너지 드링크도 카페인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커피는 못 먹겠네요. 초콜릿도 그래서 이번에 허쉬가 발암물질 들은 거 소송당했어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오래됐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이미 발암물질 있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지 오래됐고 허쉬 초콜릿사에서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있는데 표기를 안 했고 안 알려줬다. 네. 소송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밝혀지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전까지 죽자 살자 파는 거죠, 기업들은. 네. 안 알려주지. 예. 그러면 모닝커피 대신해서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착즙 주스 드셔보세요. 마시는 거 그 얘기도 익숙해지면. 하셨던데 모닝 레몬수. 맞아요, 네. 맞아요. 레몬수는 돈이 덜 들고 과정이 간단하잖아. 근데 효과는 좋아요. 레몬은 보통 하나에다가 물 한 500ml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 1리터는 레몬 뭐 작은 거 2개 정도 넣으면 되는데 그게 나한테 맞춰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자꾸 레몬이 효능이 확인이 돼서 붐을 타니까 산성화 시킨다고 공격을 걸어버렸다고요. 맞아요. 프레임을 치아 부식시킨다고. 아닌가요? 아니 콜라가 부식시키지 레몬 먹고 부식되면은 다 이빨 없게 레몬 많이 먹은 사람도 얼마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근거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산성화 시키지 않습니다. 과일 자체는, 모든 과일은.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먹고 있는 과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족 번식이 된 거고. 근데 그게 산성화 시켰으면은 독버섯으로 남았겠죠. 그러네요. 대중화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이런 거지. 아프리카 애들이 레몬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비타민 C의 보고인데 천연 비타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레몬을 먹으면 비타민 C는 필요 없어요. 비타민 팔라니까 레몬을 못 먹게 해야지. 그 마케팅은 저라도 쓰겠어요. 근데 제가 기능식품 비타민 C 장사할 거면 레몬수 대신에 비타민 C를 팔아야 되잖아, 영양제를. 근데 레몬수만 먹어도 엄청 좋아지시는 분이 많아요. 피부. 그리고 연예인들 많이 먹잖아요, 레몬수. 원래는 원물 그대로 먹을 수 있어야죠. 뭐 1박 2일에서 벌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내가 위장이 아직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면 당연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니까요. 속쓰림도 느껴지고 역류도 되는 느낌도 나고 부글거리는 느낌, 아니면 트림, 방귀, 설사.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좀 참아내야 되는데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니 코끝만 빨개도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등에 통증만 있어도 췌장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포불안 마케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레몬 하나 마음대로 못 먹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치킨은 마음대로 먹으면서 어쩔 수 없죠. 수년간 이게 몸이 중독됐는데, 세뇌됐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말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더 많으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월브TV 구독자분들도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불편해요. 쇼킹하고. 그러면 카페인 없이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다이어트 콜라랑 똑같아요. 아, 역시나 안 되는 거. 더 몸에 안 좋다. 전문가들이 이미 다 얘기한 사항이에요. 화학 변성이 되면서 이 당독소라는 게 있어요. 네. 단백질이 당하고 만난다든지, 특히 유제품하고 만난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건데, 당뇨할 때 그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당독소 체종 당화산물이라고, 이게 발암물질인 거는 극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튀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크릴아마이드, 뭐 태우스된 벤조피렌, 그 대표적인 거고, 커피는 이게 현재 밝혀지지도 않았어. 담배랑 똑같아. 로스팅 할 때, 그라인더 갈 때, 거기에 또 압축할 때, 거기에 또 우유까지 섞어. 완전히 그냥 퍼레이드지. 그러면 디카페인을 왜 만든 거죠? 니즈 때문에.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는 게 생기니까 카페인 없는 거 먹을래? 근데 그거를 변형을 한 번 더 들어가 버리니까 몸엔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변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원두를 쓸 수가 없어. 왜요? 디카페인은.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비싸구나. 네. 아니 먹지 말라는 아니에요. 몸에 안 좋지 좋은 것만 좋지 알아라. 정보는 준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세요. 이게 자본주의고 상업주의고 민주주의지. 많은 커피 사장님들의 질타를 좀 아니,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한다고 해도 커피 사업 안 망합니다. 아이고 알아야죠. 왜? 제가 커피 사업을 안 했으면은 뭣도 모르고 한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해봤으니까. 제가 로스팅까지 해보고 그걸로 아파봤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커피 매장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왔어요. 왜? 폐암 걸려서 오고 어디 아파서 오고.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병원도 얘기 안 해줬는데 제 영상 보고 제 책 보고 자기가 이유를 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소에 그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폐암 발병률이 드디어 인간관계가 산재로 인정받았어요. 튀겼을 때 나오는 그 연기, 고기 구웠을 때 나오는 연기, 단체로 조리하니까 볶았을 때 나오는 연기. 똑같잖아요. 커피 볶았을 때 엄청나게 연기 나요. 압축할 때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알고는 있어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업재해라는 거는 이 정보는 자꾸 줘야죠. 이유 없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믹스커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유튜브 짤이 엄청 돌아요. 네, 저도 봤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지. 얘 또 광고비 받았구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35도에서 암이 가장 전이와 증식을 잘해요. 암세포들이.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싸워야 되잖아. 그게 이제 항상성인데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또 한방 양방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체질로 막 나는 따뜻한 체질이야, 화가 많은 체질이야, 뭐 수족냉증이 있는 체질이야, 심지어 뭐 사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야, 뭐 사상 체질, 팔 체질 이렇게 가는 건데 이미 우리 시대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돼요.
그런 게 안 돼. 왜 약물에 의해서 모든 게 네. 바뀌어버렸거든, 몸이. 그런 거에 국한되지 말고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기본이다. 왜 그 사람이 그래야 생존을 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계속 찬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열받은다고. 네네네. 그러면 열받는 내가 문제지. 찬물로 확 끼얹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철인 3종 경기 하신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분들은 막 수영도 하고 얼음물도 깨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충분히 훈련이 되고 그리고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죽은 거예요, 실은. 그게 이제 제가 책에다가 효소로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계속 싸우고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효소는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이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외부에서 먹는 공급받는 효소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건데 그거는 유일한 살아있는 채소 관리식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효소 공급을 안 해주고 죽어있는 것도 모자라서 찬 거. 네. 우리 냉장고 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석빙고라 그래서 얼음 보관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음을 먹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음이 그러면 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자연적이지 않은 거네요. 자연적이지 않은 거예요. 따뜻한 차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쌍화차 드셔라, 대추차 드셔라. 쌍화차요? 네. 커피 대안을 달라고 하니까 또. 맞아요. 네. 녹차는 또 카페인이 있으니까. 녹차는 좀 수준이 높은 걸 좀 드셔야 되고 그나마 녹차는 그래도 또 기전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녹차도 한번 살짝 볶은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분말가루로 막 가공이 들어간 거는 다르구나. 카페인 성분 함량도 높아지고 알루미늄 성분 중금속도 나오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도 원래는 좋은 문화였죠. 우리 인류가 그렇죠. 가열을 했을 때 식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오는 영양소들이 효소는 파괴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약물의 힘을 밝혀준다라는 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게 원래는 자연 치유요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마치 중국, 일본만 한방이 있고 외국은 한약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원래는 자연 식물을 갖다가 이걸 뭘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져.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빻아서 먹고 배탈 나면 이거 먹고 그게 이제 전통의학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건데 그때 제일 핵심은 뭐다? 가열했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 약효가 나오더라. 그게 이제 한약인데 한약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는. 근데 쌍화차는 살아남았잖아요. 네네. 국민 감기 몸살약 대표적으로. 그럼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뭐 첨가제가 안 들어간 거. 첨가제 안 들어간 쌍화차는 커피를 대신할 수 있다. 차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 아이스 쌍화차를 드세요. 맛은 없어. 아니 먹어봐요. 맛있어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먹어도 돼요? 대추 좋은 거 쓰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 써야지. 커피숍에서 많이 팔아요. 팔아요? 네. 아이스 쌍화차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넣어갖고 팔아요. 쳐다본 적이 없어서. 많이 관심이 없으니까 네. 지금 메뉴가 오직 무장 커피 쪽. 맞아요. 그나마 낫지. 차라리. 여러분의 인식 전환이 돼야 삶이 달라지고 재테크도 잘할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는 거는 단순히 건강 그 수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애를 얻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괴로움 없이. 근데 우리 인간은 고통 없이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는 순간 10년을 최소한 약물과 싸워야 되고 병원의 그 매뉴얼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죽음조차도 제대로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먹는 것이 쌓여서 현재의 내 몸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약을 다루는 특히나 한약을 전문하는 한약사로서 한약조차도 우리 몸에 완치를 갖고 오는 걸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방법 그리고 진짜 돈 안 들어요. 내가 먹는 것만 나에게 쓰면은 되거든요. 그 방법들을 채소과일식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뤘다면 이 완전 배출에서는 방법론으로 CCA 주스, 까 주스 이 레시피까지 드렸으니까 한 번쯤은 뭐 비트코인, 2차 전지 관련된 책들도 좋지만 건강서적 요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채소과일식 책까지 그 개념 원리만 깨달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병원 쫓아다니지 않으시고
내 몸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